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또는 내신이라고 그러지. 자, 내신 때문에 내 내신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초반에 해결을 하고 왜냐면 사실 그 고3 내신, 물론 이제 N수생 같은 경우는 벌써 내신이 지났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지만, 고3 같은 경우에는 고3 내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1, 2와 전략이 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내신을 따지는 방식은 솔직히 매년 달라. 그리고 학교마다 달라. 그래서 여기서 쌤이 종합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가 일부는 의미가 있지만 일부는 학교별로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래서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은 고3 같은 경우에 내신 또는 학생부 반영이 일단은 고3하고 N수생이 조금 달라. 왜 다른가요? 고3은 고3 1학기까지만 반영이 돼.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고3 2학기를 망쳐놓고 재수하면서 헉 이러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N수생은요 고3 2학기까지 반영됩니다. 까지 반영이 돼.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반영 틀은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야.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부 반영하는 방법도 또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일부는 그 내신 성적 플러스 출결. 그런데 요 출결을 보는 학교가 별로 없어 사실은. 어쨌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내신만. 그러면 출결을 따진 학교, 물론 이건 변동의 여지가 있긴 한데 쌤이 변동되면 또 알려줄게. 일단 그 출결이 들어가는 학교가요 성신여대, 서강대, 중앙대, 동국대 정도야.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출결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코로나 시즌 때 출석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네 하고서 없앤 학교가 많아. 근데 이제 그 학교들이 그냥 부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출결이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요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학교 입시 요강 보면 다 나와. 선생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확인은 좀 하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학생부 반영 비율이 학교마다 또 다 달라. 그래서 일부 100%인 학교도 있어. 100%인 학교는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건 또 구분하자. 수능 최저가 있는 거 없는 건 또 별개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논술 비중이야. 논술 비중이 100%인 학교는 당연히 내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 학교는요 90%, 그 다음에 80%, 7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0%인 학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좋습니다. 내신이 안 좋으니까 뭐 100%나 90% 위주로 보고 70이나 80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되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내신이 안 좋다라고 되었을 때, 내신이 안 좋으면 나는 90은 불리하고 70은 유리하겠지 라고 말 못해. 그래서 내신에 좋다 안 좋다 가지고 얘네들하고요 다이렉트로 연결 못 시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건 오늘 또 선생님이 2개 학교 정도 뽑아서 한번 따져줄 건데, 학교별로 등급마다 반영 스타일이 다 달라. 반영 점수가. 그래서 내 내신이 얼마냐 가지고 어떤 학교는 이게 뭐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어느 학교는
90%지만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퍼센트로 말 못한다. 학교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 표, 여러분들 첨부된 자료에 표가 있잖아. 이 표 보고 선생님 저는요 약 5.5등급인데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이 표는 각 과목별이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반영 과목. 이 반영 과목이 학교별로 달라. 학교별로. 그래서 어느 학교는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1학기 때 예시입니다. 예시야. 예를 들어서 1학년 거는 20%, 2학년 거는 30%, 그 다음에 3학년 거는 50% 예시입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각각의 학년에서 반영되는 과목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1학년 거는 0.2, 그 다음에 2학년 거는 0.3, 3학년 거는 0.5 해가지고 더하는 거지, 곱해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는 학교는 좀 드물어. 근데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물론 얘도 예시입니다. 반영 과목을 나열해. 쫙 나열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요. 시수 반영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 등급 평균을 냅니다. 선생님, 시수 반영해서 등급 평균 내는 게 뭐예요? 물론 등급 평균을 낸다고 하면 오해 소리가 있다. 시수 반영해서 평균을 이렇게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1등급이 200이고 2등급이 198이고요. 3등급이 196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야 4등급짜리 시수가 4인 거. 그 다음에 시수가 3인 거. 시수가 2인 거. 그럼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세 과목만 반영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전체 시수가 9 중에 여기 4니까 실제로 9분의 4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9분의 3이잖아. 얘는 9분의 2에 해당되잖아.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과목이 만약에 시수 4짜리가 내가 1등급이야. 그럼 1등급이면 200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는 2등급이야. 그럼 198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알고 봤더니 3등급이야. 그러면은 196이 돼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 합산하면 돼.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 그렇지. 소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중평균이라고 그래. 시수를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가중평균이 나와. 대신 가중평균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공부 시간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건 따로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써있는 그 등급별 점수는 바로 뭐냐면 각 과목에서 내가 몇 등급이냐 가지고 이렇게 가중평균 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등급만 가지고 평균 낸 거랑 약간은 다르게 나와. 근데 이제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약간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영 과목이 학교별로 달라.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학교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 영, 수, 과학탐구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10개 과목만 선별해서 보는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 거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가끔 보면은 선생님 저는요 체육이 등급이 안 좋습니다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과목은 대부분 다 안 들어가. 물론 일부러 망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ABC로 표현되는 과목은 아예 안 들어가나요? 왜? 이런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학교마다 달라. 어떤 학교는 ABC로 되어 있는 그걸 반영 안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일부 학교는 반영을 해. A는 1등급. 예를 들어서 B는 뭐 3등급. 그 다음에 C는 뭐 5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 어느 학교가 그래야 하면 안 돼. 이거 매년 변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리할 엄두를 안 내. 오케이? 그런 거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그런 사람들은 정리하는데, 근데 논술에서는 사실 반영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정리를 잘 안 해놓고요. 선생님도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입시 요강 봐.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더 핵심,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점수가 나왔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런데 간략하게 계산할 때는 그냥 등급 가지고 계산해도 틀린 건,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조금 차이는 나.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자, 그런데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급 간의 점수차가 일정하지가 않아. 일정하지가 않아.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야 어떤 학교가 1등급 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만점이야. 물론 만점은 20%면 200점이 되는 거고요. 10%만 들어간 학교는 100점이 되는 거야. 왜? 보통 논술 전형이나 뭐 수시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0점 만점으로 따져. 1000점 만점. 이게 가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9등급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야. 이 점수가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대신 이제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학교마다 다르다야. 학교마다 다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보면 어때? 밑줄 쳐놓은 데 있지. 그래서 이 밑줄 친 데까지는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선생님이 그래서 예시로 한번 따져볼게. 예시로 시립대를 한번 볼까? 시립대, 서울시립대. 자, 서울시립대는 여러분들 반영률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학생부가 30%였어. 근데 올해는 20%로 바뀐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논술이 700점이었다가 800점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근데 800점이 편해. 왜요? 시립대는 논술 성적이 400점 만점으로 따져. 점수가 대문항 4개가 나오거든? 근데 85, 95, 105, 115 이렇게 돼 있어. 뒤로 갈수록 어렵네요. 일단 배점은 높아. 자, 그래서 논술 성적이 400점이야. 대부분의 학교는 다 100점으로 따져. 그러니까 시립대만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물론 경북대였나? 경북대인가 그것도 350인가 이렇게 따져. 그래서 뭔가 조금 100점이 아니라 또 더 아예 부풀려서 따진 학교들이 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러면 논술 성적이 400인데 실제로 논술 반영 비율은 80%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는 거야. 그래서 800점 만점이 되는 거야. 그럼 작년까지는 곱하기 그치 4분의 7을 했어. 4분의 7을 하니까 복잡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요 쌤이 얘네들 학생부를 한번 볼게. 학생부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다 적진 않고 여기까지만 적을게. 6등급까지만. 그래서 적어보면요 200, 그 다음에 198, 196, 그러다가 194. 쌤 등간격인데요? 여기까지는 등간격이지. 근데 5등급에서 192가 됐어요. 여기까지 등간격이야. 근데 갑자기 6등급부터 뭘로 바뀌어? 180. 2씩 떨어지다가 12가 뚝 떨어져. 그 다음에 일단 보자. 얘는 다 보자. 여기는 160. 여기 12가 차이 나지. 12. 근데 여기는 20 차이 나잖아. 갑자기. 그 다음에 8등급. 8등급이 140. 여기도 이제 20 차이 나네. 그 다음 9등급은 뭐야? 얼마야? 빵점. 이건 무슨 얘기야? 9등급 쓰지 말란 얘기야. 쓰지 말란 얘기야. 그치?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쌤이 밑줄을 어디다 쳤냐면 5등급에 밑줄을 쳐놓은 이유가 5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난다야. 큰 차이가 안 난다야. 그럼 만약에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6등급을 맞았어. 근데 내가 1등급을 역전하고 싶어. 그럼 얼마 차이야? 그치? 20점 차이야. 그러면은
논술에서 염들이 이걸 역전하려면 20점을 더 맞으면 돼. 그런데 이 800점으로 봤을 때 20점을 더 맞는 거니까 400점으로 봤을 왜? 실제 시험은 400점이니까 그치? 400점으로 봤을 때 20점 차이인가? 아니지.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10점을 더 맞아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그 시립대는 400점 만점이니까 실제로 염들 보통 다른 대학은 다 100점 만점이거든. 그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한번 해볼게. 그냥 환산만.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다시 4로 나눠야 되니까 2.5점을 더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역전이야.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6등급도 할만하네요. 할만해. 근데 5등급까지면 정말 차이가 적다고. 왜? 5등급까지면 얼마야? 8점이야, 8점. 그럼 800점일 때 8점이니까 400점일 때는 4점이야. 400점일 때 4점인데 그럼 100점으로 치면 1점이야, 1점 차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1점 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1점 더 맞으면 역전 되는 거야. 그런데 재밌게도요. 물론 이거는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다. 근데 재밌게도 그 논술 합격자 평균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나. 차이는 나는데 보통 학교가 높은 학교다 하면 이 말이야. 이 말. 2등급 말.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 내신 평균이. 그 다음에 학교가 조금 그 논술 보는 대학 안에서 조금 낮다 하면은 3등급 정도야. 그러니까 실제 내 경쟁자는 1등급이 아니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치? 한 뭐 2말 3초 사이라고 보면다면 197이잖아. 그러면 내가 5등급이다. 그럼 197이다. 그러면 5점 차이잖아. 5점 차이. 800점에서 5점 차이야. 그럼 400점에서는 0점 몇 점 차이야. 그럼 400, 아니다. 5점이니까 2.5점 차이야. 2.5점. 그러니까 내가 400점 만점일 때 3점만 더 맞으면 되는 거야. 역전되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 생각보다 반영 비율이 높지 않네요. 높지 않지. 하지만, 7등급이 되면 힘들어져. 조금 더 힘들어져. 왜요? 7등급이 되면, 그래도 1등급하고 한번 차이 따져볼게. 왜? 아까도 1등급하고 따졌으니까. 40점 차이야. 그럼 800점에서 40점을 역전해야 돼. 그럼 400점으로 봤을 때는 뭐야? 20점을 역전해야 돼. 20점을 역전해야 돼. 이게 가지? 그럼 100점 만점을 봤을 때는 5점을 역전해야 돼. 얘들아, 100점 만점에 5점이면 차이 커. 생각보다. 근데 역전이 가능은 한가요? 가능해. 왜 그러냐면, 물론 시립대도 아주 자세히 발표하진 않는데,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보통 합격자 컷이 문제가 쉬우면 한 70, 문제가 어려우면 한 65. 이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고. 물론 이건 학과마다 달라. 만약에 합격자 컷이 90점 근처면 5점을 더 맞아서 역전하는 게 힘들지. 그치? 그런데 합격자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 또는 75다. 그러면 위에 여유가, 점수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5점을 더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합격자 컷에서 5점을 더 맞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따져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메디칼이 역전이 힘든 거야. 왜? 메디칼은 물론 문제 난이도를 다르게 하는 학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칼은 합격자 컷이 높게 나와. 막 85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조금 문제 어려운 학교도 한 뭐 80 가까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5점 더 맞는 거야. 합격자 컷이 60인데서 5점을 더 맞는 건 느낌이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메디칼이 내신이 반영되는 경우에 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가 그 커버 가능한 점수, 남아있는 점수 여력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 더 할까? 단국대. 자, 단국대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그 학생부는 20%입니다. 원래 20%였고 올해도 유지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논술 성적이 얼마야? 800점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곱하기 8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술에서 1점 더 맞으면 8점이 커버가 되는 거야. 8점이 커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네 등급 보시면요. 얘네는 6등급까지는 괜찮아. 왜? 얘도 1, 2, 3, 4, 다 써볼게. 그냥 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쓸 필요 없어. 7, 8, 9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0 비슷하네. 198 그 다음에 196 194 192 비슷하다. 그 다음에 190 그치? 벌써 여기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196등급까지는 그냥 크게 차이 안 두겠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갑자기 7등급부터 140으로 떨어져. 그 다음에 8등급이 얼마야? 80빵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봐봐. 10점 차이야. 10점 차이야. 1등, 물론 경쟁자가 1등급은 아니지만 1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실제 경쟁자는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이다. 합격자 평균이. 그러면은 6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이론상 어쨌든 간에 논술에서 1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점 정도 차이면 8점으로 바뀌잖아. 그치? 어지간해서 1점 더 맞으면 어지간한 경쟁자는 역전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7등급이 되면 어떻게 돼? 60점 차이나. 갑자기 60점 차이나. 그러면 60점 차이나는 거를 논술에서도 800점일 때 60점을 커버해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8을 하면 얼마야? 8, 8이 64니까 논술에서 7, 8점을 더 맞아야 돼. 정확히는 7.5점을 더 맞아야 돼. 어때? 힘들지. 물론 여유는 있어. 점수상 여유는 있는데 7.5점을 더 맞는다? 7.5점을 더 맞는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야. 왜? 애초에 합격자 컷에서 더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5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봐봐. 반영률이 똑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등급 평균을 내봤더니 거의 5등급 정도야. 그러면 그 친구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지 않지. 그 다음에 어디야? 단국대도 불리하지 않아. 물론 학교 레벨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자, 그런데 6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6등급은 시립대는 조금 더 불리하긴 하네. 그런데 단국대는 거의 불리한 게 없는 거지. 이 정도면 불리한 게 없는 거로 봐야지. 그치? 근데 7등급이 되면 단국대가 더 불리한 거야.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퍼센트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가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강대 봐봐 얘들아. 서강대는 솔직히 8등급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 9등급만 아니면 돼. 내가 대충 이렇게 따져봤더니 대략 7.9등급이에요. 그럼 거의 8등급이잖아. 근데 서강대는 별로 지장이 없다. 더구나 서강대는 나이도가 높아서 합격자 평균이 높지도 않아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실력은 되게 좋은데 학생부가 많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 물론 수학 실력은 되게 좋아야 돼. 그러면은 서강대는 어쨌든 학생부 때문에 불리함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퍼센트로 말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 대학 대신 다 찾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넣어놓긴 했어. 근데 이 표도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표 넣어놓은 거에 밑줄 쳐진 부분, 밑줄 쳐진 데까지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원서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오히려 내 학생부 많이 보는 데가 어디야? 숙명 이런 데 많이 보는 거지. 그치? 숙명도 많이 보는 편에 들어가고요. 왜냐면 숙명은 4 정도는 모르겠는데 5만 돼도 갑자기 점수가 확 뛴다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 5를 못 쓰냐? 아니지. 논술을 더 잘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비교 내신만 얘기하고 끝낼게. 비교 내신. 자, 비교 내신은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검정고시생. 검정고시. 가끔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검정고시 점수가 내신에 반영이 되나요? 에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검정고시생은 비교내신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또 차이는 나. 일부 학교는 N수생, 이 N이 학교마다 달라. 그래서 N수생 이상인 경우에 비교내신입니다. 이런 학교도 있어. 대표적으로 시립대 같은 경우는 6수생부터야. 6수생부터 비교내신을 따져. 근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 매년 바뀌어. 진짜로 매년 바뀌어. 그래서 선생님도 일률적으로 못 외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야? 그치, 개별 학교에 그걸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런 확인은 본인이 해라. 왜요? 아니,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인데 그 학교 홈페이지도 안 가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얘들아? 대신 그 학교 홈페이지를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립대다, 서울시립대다. 그러면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야 돼. 이게 가지.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 N수생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반영하는 그 체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 학생부 반영 체계에 안 맞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체계와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외국 학교를 나왔거나 하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안 맞아. 그치? 그러면 그 친구는 검정고시생은 아니야. 그치? 그렇지만 학생부 반영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비교내신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비교내신 스타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보통 논술 백분율이야. 그 다음에 일부 학교는 점수를 미리 정해놓은 학교도 있어. 몇 점과 몇 점 사이는 1등급, 몇 점과 몇 점 사이는 2등급, 몇 점과 몇 점 사이는 3등급.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논술 백분율로 따지는 학교가 더 많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논술 성적이 상위 4% 이내에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등급을 줘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상위 누적 11%지. 11% 안에 들면 2등급을 줘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건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역으로 얘기하면 뭐 점수에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자기가 논술로 합격을 다투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합격권이라고 할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2등급 이내가 나와. 아니 생각해봐. 어떤 학교가 경쟁률이 30대 1이야. 만약에 30대 1이야. 그러면 위에 상위 3%만 붙는 거잖아. 물론 3%가 붙지만 이럴 수도 있어. 일부가 추가 합격 같은 걸로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이제 소위 추가 합격이지. 그 퍼센트가 늘어날 수 있지. 왜? 어쨌든 일부가 빠져나가면 그 밑에 있는 친구, 그치, 예비번호 받았던 친구가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는 있어. 늘어날 수는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때문에 논술 성적은 되지만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또 빠지는 애들이 생겨. 그러면 일반적으로 심할 경우는 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최초 합격자보다. 즉, 예를 들어서 뭐 그 30대 1인데 상위 3%만 붙는 건데 추가 합격을 막 돌렸더니, 또는 수능 최저 때문에 만족 안 하는 사람을 뺐더니 3배까지 늘어나면 9%까지 갈 수 있잖아. 그치? 이론상 그렇다고. 근데 그럼 어지간하면 그렇게 늘어나도요 10% 넘어가진 않아, 누적이.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그치? 자기가 비교 내신으로 돼서 합격권에 들어가면은 어지간하면 다 2등급 이내라는 뜻이야. 그럼 비교 내신 경우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논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 내신은 논술 성적 가지고 내신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을 더 열심히. 근데 뭐 비교 내신 아니라고 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논술 열심히 하면 내신도 해결이 되는 거야. 비교 내신 대상자들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의문 갖거나 또는 내신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신의 대략적인 내신 가지고 쌤이 준 표, 그 다음에 반영률, 그거 해서 자기가 피해야 되는 대학 정도만 골라놓으면 돼. 자기가 쓰려는 대학을 고르려고 하지 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큰 틀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연대 공대를 쓴다. 자연대 공대를 쓴다. 그러면 7, 8, 9만 아니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신 이건 있어. 6이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학교들이 좀 일부 있는 거야. 5면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야. 4면 어지간하면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공이면 자연대나 공대를 지원하면 7, 8, 9만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대신 오해하면 안 돼. 이게 7이면 못 쓴다가 아니야. 대신 이제 7이면 피해야 되는 학교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메디컬은 메디컬이라고 하나 요새?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의치한 수약을 얘기하지. 또는 의치한 약수냐 수약이냐. 수의대하고 약대는 거의 비슷한 레벨로 봐. 어쨌든 그래서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4등급 때까지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시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험을 못 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를 짜고 싶지는 않아. 그건 맞아. 왜 사람이 자꾸 소위 불길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가짐의 문제고요. 전략이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대학 갔어. 뭐 논술로 갔든 수시로 갔든 정시로 갔든 갔는데 선생님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뭐야? 실패한 게 아니라 한번 날개짓을 한번 더 해보겠다 이거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금방 아까 얘기했지. 오케이? 고3 2학기까지 들어간다고. N수생이 되면. 대학을 다녀도 N수생으로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3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성적 너무 망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필요해. 잘 보란 얘기 아니야. 내가 뭐 1등급 하래? 저 이제까지 4등급 유지했습니다. 그럼 그냥 2학기 때도 4등급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아. 물론 6이 돼도 상관은 없어. 왜? 4하고 6이면 평균 내도 5잖아. 그치? 그러면 큰 지장은 없어. 없지만 특히 나중에 뭐 메디칼까지 쓰거나 이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생부가 너무 나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자,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일부 학생들은 실망에 좀 빠지기도 해. 어떤 친구들이 실망에 많이 빠지냐면 선생님 저는 학생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허무해요. 왜? 어때? 학생부가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그 1등급대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 아니야. 대부분이 그래.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어쨌든 학생부가 꽤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 조금 낮은 학교도 2초는 내야 돼. 그러니까 3등급, 이 말부터 3등급이 되는 순간부터 쓸만한 대학이 없어. 학생부로. 그러니까 3, 4등급이 제일 소위 학생부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면서 어정쩡한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억울할 거야. 어떻게 억울한 거지, 그냥. 그래서 고3 때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고1일 때는 내신을 챙기는 게 맞아. 학생부를 챙기는 게 맞아. 왜? 딴 게 할 게 없잖아. 그냥 뭐 내신 기간이 남으면 내신 열심히 하는 게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왜냐면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고3 때는 달라. 고3 때는요, 내가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을 쓴다. 그러면 학생부 더 챙겨야 돼. 근데 나는 정시 플러스 논술 정도다. 그러면 내신 기간에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 한 달 동안 내신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 수능 공부도 안 해. 막 이런 애들도 있어. 뭐 논술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너 물어본다고. 너 뭐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쓰니? 했더니 아니래. 근데 한 달 동안 내신 올인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뭘 왜 그런 거야. 전략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지. 내신이 필요 없는 친구가 왜 고3 때 한 달 내내 내신 공부를 하냐고.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적당히 챙기고 수능 공부해야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망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내신
진짜 잘 안 오르지. 거꾸로 얘기할까? 잘 안 떨어져. 아니, 어느 애가 4등급인데, 고3 때, 고1일 때는 내신 대비를 한 달 동안 했다가, 고3 때 일주일 한다고 걔가 9등급으로 떨어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고3 때는요, 자기가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쓰지 않는 한은 내신은 어떻게 한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끝낸다야. 그럼 그 외의 시간은 뭐 한다? 그치. 수능 공부한다. 거기다 논술까지 조금 해주면 더 좋고. 수능 공부한다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 2달. 지금 수능까지 10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달, 20%를 수능하고, 아니 뭐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동떨어져 있는 건 맞잖아. 그치? 수능하고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내신을 2달 동안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니? 대신 어떤 친구가 고2 때까지 어디 갔어? 고2 때까지 예를 들어서 4등급이었어.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고3 때 그냥 효율적으로 대비하다 6등급이 됐어. 그래도 그냥 평균 되면 5등급이잖아. 아, 일부러 망치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신은 잘 안 올라. 진짜 안 올라. 그럼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잖아.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적당히 효율적으로 대비해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왜? 애들 서로 간에 다 내신을 많이 안 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오히려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쓰는 저 위에 1, 2등급 애들이나 더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내신은 고1, 2 때의 내신을 대처하는 방식과 고3 때 내신을 대처하는 방식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전략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요 내신과 관련된 거는 될 수 있으면 1학기 중간고사 전에 공지를 한다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나 일부러 망치라고 한 적 없다. 일부러 망치는 건 그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간에 고3 때 내신은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끝내는 게 맞는 거고요. 단 내신과 관련된 전형을 안 쓴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2학기 때도 뭐다? 내신을 일부러 망치지 마라. 가끔 막 일부러 망치는 애도 있어. 아 그냥 이번에 그냥 1번은 다 찍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안 돼. 왜? 내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나쁜 의미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반영 비율이 높진 않지만 일부 신경 써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특히 내신이 안 좋을수록 조금 학교별로 디테일을 챙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4등급 안에 들면 그냥 학교 유형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거지 내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고3이라면 내가 고3 때 내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고3 2학기도 내신을 함부로 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 좀 신경 써서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고민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은요, 이렇게 정리합시다.